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11월 셋째 주 주간 외신 동향 그리고 주간 안보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제목을 보시면 주간 외신 동향 및 주간 외신 동향 안보 동향 해서 한국 RCEP만 가입하고 EPN은 이 이제 주간 외신 동향의 주제고, 그 다음은 미국의 대이란 전쟁과 북한 돌고래 유린이라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이제 주간 외신 동향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참전용사의 날이라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참전용사의 날이 있었죠. 이게 언젠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현충이라고 좀 비슷한 성격의 날이죠. 그래서 이 참전용사분들을 기리는 날이 미국에서는 11월 11일입니다. 국내에서는 무슨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이런 과자 먹는 날이라고도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거를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도 있는 것이고, 특히 한국전을 이제 통해서 미국의 많은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군에서도 이 참전 용사의 날을 기리는 행사를 그 주한 미군과 이제 한국군 관계자들 일부가 참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 행사에서 주한 미군 사령관인 에이브럼스 장군께서 요번에 스피치도 하셨죠. 그러니까 발언 기조 연설도 하셨는데, 거기서 역시나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참전 용사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 특히 이제 해외에서 참전하셨던 모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난번 10월 중순 무렵인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의 항미 원조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내용이 중국 내에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있었고, 국내까지도 그거에 대한 보도가 줄을 이었는데, 국내에서는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이 참전 용사의 날에 대한 보도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 가치 중요성 발언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BTS죠. 방탄소년단이 이제 벤 플리트 그 장군의 이름을 딴 그 벤 플리트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그래서 이제 BTS를 초청을 해서 상을 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BTS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미국의 중요성과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불똥이 돼가지고 중국에서는 대대적인 반발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일개 연예인의 발언까지도 개입을 해서 이걸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지금 삼는 듯한 내용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혐한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고, 심지어 이런 뉴스도 있었죠. 국내에서 중국 택배 업체들 BTS 상품 배송 제한해가지고 실제로 이 보도들이 이 줄을 이었고, 국내 나와 있는 택배 업체들에서 BTS와 관련된 상품들은 배송하지 않는다 혹은 지연된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이제 중국의 혐한 분위기 조성이 다시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그 한국일보에서 지난 이제 10월 29일 날 코리아 타임스, 그러니까 자매지죠. 이제 영문 뉴스만을 이제 찍어내는 이제 보도를 하는 데가 코리아 타임스 창간 7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행사에서 주한미국 대사, 그러니까 우리 그 해리스 대사님께서 하신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것에 대한 그 언론의 조명은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가 시기적으로 중국에서 이 택배 안 보낸다, BTS 관련 물품을 배송 안 하겠다,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항미원조 하면서 발언이 나오니까 국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 그리고 이런 가수, 연예인들, 이런 중국인 연예인들조차도 국내에서 활동하고 국내 국민들의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이 맹종하는 듯한 발언들을 자기 SNS에도 올리고 트위터에도 올리고 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어요. 그런 분위기가 한창 고조됐던 그 순간에
주한미국 대사가 직접 이 행사 참석해가지고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서 해리스 대사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뭐 오늘 이 자리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이제 양도 불가한 권리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그 스스로 앞날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축하하는 자리다. 이 첫 서두부터가 이제 강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나와서는 민주주의는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 자리에는 그 주한미국 대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대사들도 왔는데 특히 주한 중국 대사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사 면전에서 지금 미국 대사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영어로 한 것도 있습니다. 영문이랑 그 한국어 둘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 나오죠. It's a necessary journey to form a better and more just society.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랬죠. 중국 쪽에서 BTS 관련 발언 나오고 나서 한 말이 이거는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남한의 우리 한국과 미국의 북침이다. 이런 식으로 북침 주장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해리스 대사가 중국 대사 면전에서 북한의 남침에 맞서 UN 참전국과 함께 나란히 싸우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당시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여전히 오늘날 한미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발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가서 또 나오죠. 한미동맹 또 강조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한미동맹 전장의 포화 속에 맺어진 이 혈맹의 유구하고도 강렬한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미동맹이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여기 혈맹이라고 하죠. 이 혈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한 거고 당시 이 국내 언론에서 중국의 항미 원조에 대한 이런 보도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 이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여기 forged in blood라고 나옵니다. forged in blood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 중요한 한미 동맹이 혈맹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 BTS의 발언 때문에 이 촉발된 문제에 대해서 대사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듯한 발언도 뒤에 가서 합니다. 뭐라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수출품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하고 이어서 바로 다이너마이트.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 BTS 신곡입니다. BTS가 요번에 낸 신곡이죠.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인데 여기서 아예 부연 설명도 하셨죠.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건 BTS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라고까지 설명을 하면서 뒤에 가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고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리아 타임즈에 대한 이제 칭찬인데 이것이 결국 말미암아 우리 국내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됐고 싸워온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고 권력의 진실을 말해왔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은 굳건한 이 자유 민주주의고 또한 한미 동맹은 혈맹으로 맺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뭡니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앞에서 이 말을 했다. 그리고 중국 대사도 이 자리에서 발언을 했는데 발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중 간 우호를 증진하는 동반자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중국의 동반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친중적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국에게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하라라는 정도의 이런 메시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지 않아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께서 이제 만 100세, 만으로 이제 100세입니다. 100세 생신이 지금 다가오죠. 그래서 2020년 12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고 19일이니까 이제 곧 있으면은 며칠 뒤면은 23일 날 백선엽 장군님의 탄생 100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0주기가 이제 보통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백선엽 장군이 서거했음에도 이 날을 기리고자 하는 행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지금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주한미군 전우회라고 하는 KDVA랑 한미동맹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KUSAF라고 또 있죠. 이 두 재단이 지금 이번에 백 장군님의 딸이죠. 백 장군님의 딸인 백남희 씨를 초청해가지고 관련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추모 방송이자 생신을 축하하는 이런 의미로서
방송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전후에 관련된 내용을 저 KDVA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거나 하시면은 방송 내용을 이 다가오는 23일에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서거하셨음에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 한미 동맹의 상징인 백선엽 장군을 기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절대로 국가를 위해 싸운 사람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정말로서 우리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